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가 당대표 전당대회 나가기로 했답니다. 자신의 이 당대표 출마는 심장이 멎어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피가 돌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각 현재 안철수 의원과 이 안철수 전 후보의 출마를 만류하는 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석 달 동안 저한테 부족한 점이 어떤 점들이었는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결심, 각오 가지는 그런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출마를 재고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최대한 많은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당원과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출마하지 말라는 건 정계 은퇴와 같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신가요? 지금 당 상황이 정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고, 특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안철수 대표가 혹시나 대표가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다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뭐 마이동 큰 거. 아예 그냥 확고한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우리 예상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뭐 일정에 있어서 뭐 협의하신 사항? 뭐 그럴 건 없는 거죠. 뭐 나는 뭐 별 변화 없다고 봐요. 기대한 것도 없고. 유체 이탈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거예요. 네,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이 후보님 아니시냐. 좀 이번에는 전당대회 좀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보 얘기 들어보면 뭔가 지금 우리하고 너무 딴 세상의 사람 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느님이 공평해서 과학자로서 또는 의사로서 여러 가지 탤런트를 드렸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이 탤런트는 안 준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뜁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희망을 찾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환자에 비유해서 지금의 자신의 출마는 전기 충격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조금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 특히 이제 전당대회 나오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쓴소리를 내놓고 있죠. 조금 전에 있었던 회동 결과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얘기를 저는 방금 들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생각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우리 정기남 이사장님부터 소장님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안철수가 아니어서 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전히 안철수 대표는 유체 이탈 화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정치례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 답을 못했었잖아요, 제대로. 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지 환자엔 뭐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이게 다른 말 이거잖아요. 결국 당이 지금 거의 꼴깍꼴깍한다. 나 아니면 이 당을 어떻게 보면 치유할 사람이 없는 거다. 내가 적임자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지지율 좀 올랐죠. 지지율이 이게 시끄러우니까 오른 거예요, 잠시. 안철수 전 후보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요란을 떨면 조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 지지율의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잊어버렸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감동이 없으면 절대 새정치가 될 수 없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금 최근의 행보로는요,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학이 없고 정책이 없고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국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예. 집안 식구끼리 서로 원수가 돼가 서로 불도 질러버리고 집에. 그 집대에 불도 났는데 또 심장까지 멎어서
자동 심장 충격기 이걸 갖다 대야 될 정도면 그 집을 살려가지고 수습이 될 건가? 제가 안철수 전 대표 같으면 그냥 심장 충격기 될 게 아니라 집을 어디 가서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집을 살리겠다고 심장 충격기까지 갖다 대는 걸 보면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당이 저래도 뭐 이렇게 정리할 거 하더라도 한 뭐 13명 정도는 건져가지고 앞으로 또 이 새 판을 짜는데 오른쪽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오늘 뭐 고사성어랑 영어 많이 쓰십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 충격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AED가 있고 일렉트릭 샤크 웨폰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쓰는 거죠. 그 AED는 뭐냐? 어렵습니다. 방금 우리 황 소장이 썼습니다만 자동 제세 동기라고 해서 이래 양손으로 탁 가슴에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는 앉아 심정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일렉트릭 샤크 웨폰은 경찰들이 강력범을 제압할 때 쓰는 전기 충격기가 있거든요. 전기봉이요. 전기봉 같은 거. 테이저건 같은 테이저건 같은 거.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동 충격기는 AED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가는 당을 살리겠다는 거지만 안철수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을 좀 비틀비틀거리는 당을 오히려 완전히 쓰러뜨리는 이건 전기 충격기가 아니냐. 그런 식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저는 현명한 국민의당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문석 교수님. 네. 심장정지. 국민의당이 심장정지 또는 심장마비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국민들이나 뭐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심장정지, 심장마비 상태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를 급격하게 잡으면서 지지율 상승이 갔던 그 지지율이 한꺼번에 훅 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헛발질하면서 그 급상승하던 지지율이 꺾였단 말이에요. 본인의 책임이 크죠. 두 번째, 제보 조작 사건에서 많은 언론들과 많은 정치권 그리고 당내의 당원들이 사과하라. 안철수가 직접 나와서 사과하라. 책임져라. 라고 하는 요구를 철저하게 방관하다가 거의 마무리에 나와서 자숙하겠다 해놓고 지금 방관할 수 없어서 나왔다라고 했던 안철수 전 후보와 전 대표가 사실상 심장마비 상태로 만든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의사로 나타나서 전기 충격으로 또 살린다네? 어느 국민들이 안철수 전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국민의당을 아주 망가뜨리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경찰이 범인을 때리는 전기봉과 같은 충격을 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이 모두 다 이제 부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우리 차 의원님은요? 저는 안철수에게 박수를. 그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이 잘 되면 제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에 이롭지 않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보면 일정한 부분 진보표도 끌어갔지만 보수표도 끌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출마한 보수 후보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현재 그 재등장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대선 때 보면요. 저는 저희 나라 정치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할 힘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걸 봤어요. 뭐냐? 이 안철수 후보는 21.4%를 얻었는데 전국적으로 호른 득표를 얻었어요. 호남, 영남, 강원, 제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탈지역주의 모티브가 지금 이분한테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그것을 어떤 힘으로 했냐? 중도주의로 또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극단적인 대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또 이 중도주의가 자기가 자리 잡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탈지역주의, 중도주의. 그래서 이걸 좀 살려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실질적으로 선거 시기가 아닌 시기에는 최당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호남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 고개를 기웃하든지 아니면 자체의 어떤 그 정체성을 살리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타파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전면에 나서는 거는 참 필요했다. 안철수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해결책이다. 알겠습니다.
혹시 안철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 갈아타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후보가 잘하고 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또 날 갖고 그럴래. 뭐 21%에 대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를 높였는데요. 데이터를 보면요. 참 이거 정말 14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92년에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주영 후보, 그다음에 기호 4번 박찬종 후보가 합치면요. 그 당시에 22.68%입니다. 그다음에 97년 15대 때 이인재 후보가 경선 불복하고 나서 19.2%입니다. 즉 제3의 후보가 나섰을 때 언제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19에서 22 사이를 찍어줬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이나 인기나 그다음에 희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잊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절박한 조바심이 오늘의 이 상황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기 당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홍준표 당대표를 따라한 것이 아닌가. 임팩트가 강한 단어와 비유를 사용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그 존재감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말만 해서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홍준표 후보가 사실 주인공이 아닌데 여러 번 거론이 되는군요.